이제 해독 다이어트 이런 초급하고 중급 뒤에 보면은 뒤쪽에 보시면 중급하고 고급 과정까지 이게 이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때 한 번은 어차피 지금 돈 내고 들으신 거고 양대 초급 수료하신 분은 공짜로 들으시는 거고 교재비만 내시면 돼요. 2만 원씩.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은 양대 수료자가 아니고 해독 들으니까 사장님은 돈 안 내셔도 돼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양대 초급 과정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내는데 사장님은 안 내셔도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다음 달에 11월 셋째 주도 있어요. 그건 공짜예요. 아셨죠? 네, 공짜는 자주 들으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될 때까지 공짜로 듣는 것이 여러분한테 득이 됩니다. 공짜는 좋아? 네네네 하시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혼이 나갑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경이 빨리 안 되더라고. 마음 그러니까 전화장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매니저님이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어떤 그 응급한 상황이요 이거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일단 여기 첫 페이지 펴시면요 비만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 일본 내과 의학회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과학적인 팩트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학적인 사실이다. 자, 비만을 일본하고 한국에서 내과 학회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무슨 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과학자잖아요.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생활습관병이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습관 생활습관이 무너지니까 살이 찌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하고 지금 어디에서요? 한국에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연구된 학문에서 나온 거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바꿔볼까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비만이 해결된다. 자, 그래서 1번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은 대입을 해보세요. 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된다? 비만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고치면 뭐뭐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비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과 함께 언어를 쓰실 때 뭐냐면 not 벗은 도입을 하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고치시면 비만은 해결됩니다. 언어의 뉘앙스 이해되셨죠? 이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냐면 상당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기법이야? 상당 기법. 자, 고객한테는 일단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의 내과 학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규정을 생활습관병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비만도 무슨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질병이다. 자, 비만도 뭐라고요? 요 공식이 성립입니다. 자, 비만도 질병이다. 근데 요거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비만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요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비감염성 질병이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감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야. 제 생각이에요. 집에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감염이 돼요. 안 먹어? 안 먹어? 한 번만 먹어. 진짜 다이어트야. 그럼 다 먹게 돼 있어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비만은 비감염성 질병이나 요 견해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 생활습관을 바꿔야 된다. 동의하시죠?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습관을 바꾸면 비만을 해결된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이어트를 해라. 자, 해독 다이어트, 체중 감량, 살 깎기라고 하죠. 뭐 북에서는 살 깎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살 뭐라 깎기가 아니고 뭐, 살 깎이래요, 맞아. 살 깎이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합니다. 예. 살 깎아야 돼요. 그래야 체중이 감량이 됩니다. 자, 결국은 섭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소비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자, 섭취라는 건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내가 먹는 거를 섭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6번 합니다. 지금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에 섭취 동그라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뭘 더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떡, 빵, 면. 저거 있어요? 떡, 빵.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에 뭐가 들어요? 제가 참고로 그 뭐죠? 어렸을 때부터 35살 때까지 비염수술 9번 했어요. 그래서 대체약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나섰는데 환절기가 되면 약간 이런 그 미세먼지가 코로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바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 그러지? 계절의 변화를 좀 타더라고요. 네? 충농증 수술 알레르기성 비염 충농증. 그러니까 제가요 아토피 뭐 자가면역증 자가면역증한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항생 진통도 소염되고 물든 몸을 한 20년간 지금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독해야 될 건가를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섭취라는 건 이해되셨죠?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중에 뭘 더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떡빵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커피 먹는 거잖아요. 커피 먹을 때 꼭 뭘 시켜요? 푸딩, 케이크 또는 빵 이거 시키잖아요. 왜? 이거는 또 빵대가 따로 있다고 해서 시켜요. 뭐 김봉산 사장님 그러세요? 네,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커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달달구리한 그 뭐죠? 까라멜 라떼, 뭐죠? 그거 커피 라떼, 카페 라떼는 그냥 우유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저기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당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동글동글 해가지고 당 들어간 거. 그거 딱 라떼.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그다음에 뭐죠? 아보카도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산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비하는 균형이 깨지면 뭐가 될까요?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자, 소비에다가는 기초 대사량 플러스 운동, 기초 대사량 플러스 운동. 자,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죠.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기초 소비하는 거 빼고 운동을 해줘야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식이에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의 질병을 한 이유가 여기 늘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접근하시고 소비와 섭취 균형이 깨지기보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보세요. 호르몬 밸런스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호르몬 밸런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은 관계로 말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호르몬 밸런스 책을 내가 없다던가 잠깐만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요. 갑자기 지금 가버렸네요. 자, 여러분이 꼭그 호르몬 밸런스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논문으로 쓴 거를 편집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 뭐가 되냐면요. 이 뭐냐 비만으로 간다가 거기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비만을 해결하려면 뭐냐면 숙면 깊은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는 무슨 그러기? 장그러기. 네. 여러분 미인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잠을 많이 자야 돼. 팔자 좋은 여자가 미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미는 장꾸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숙면의 조건이 뭐냐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게 수면 호르몬이에요. 무슨 호르몬이요? 수면 호르몬. 자,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송가선 또는 송가체라는 곳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때 뇌 그려진 그림 있죠. 한 장짜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림.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이거 연결한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멜라토닌이 뭐냐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세로토닌, 행복호르몬, 세로토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행복호르몬이거든요. 자, 이거는 시상하부 비신경계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세로토닌은 뭐가 필요하냐면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중간 단계를 생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5-HTP라는 5개의 트립토판으로 쪼개지고요. 이게 뭘로 변환이 되냐면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립토판을 5개를 쪼갤 때 비타민 B3, B9, 철, 삼구철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외우실 때는 3구철 이렇게 오세요. 석삼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5-HTP가 세로토닌으로 바뀔 때는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멜라토닌으로 바꿀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자, 꼭 알아두세요. 마그네슘하고 같이 필요한 게 칼슘, 아연. 요게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준데 이게 왜냐면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1대1이거나 1대2, 칼슘이 2대1 이런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를 딱 정리를 해보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자,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정리. 첫째, 트립토판은 무슨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자, 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이 9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트립토판. 그리고 이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3가지 필수 조건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 멜라토닌의 근본 원료가 되는 게 뭐예요? 트립토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써버렸네. 자, 트립토판 외우실 때는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토토. 네. 토토토로 외우시면 돼요. 토토토. 네. 자, 트립토판은 첫 번째
원료가 뭐라는 거야?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 중에 성분이 뭐라고요? 트립토판. 이거 잘 보이신가요? 네. 트립을 갈 때는 토요일 날 가야 팔이 찢는다라고 해서 트립토판. 요거는 뭐야? 원료가 아미노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소리는 단백질이 제일 적은 단위가 뭐예요? 자,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되면 폴리펩티드 또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돼요. 이게 쪼개지면 두 개로 쪼개지면 디펩타이드 같은 말이에요. 세 개로 쪼개지면 트리펩타이드. 요게 이제 뭐냐면 위에서 아니 소장에서 가장 적은 단위로 분해되는 뭐예요? 아미노산. 네. 이렇게 분해되면 최대로 적은 단위가 뭘로 흡수된다고요?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은 몇 가지 중에 하나고요? 9가지 중에 하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식품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웨이, 그 다음에 쉐이프 안에 들어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도 호르몬이죠. 세로토닌도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전구 물질은 뭐다? 단백질이다. 요걸 꼭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호르몬의 전구 물질은 단백질이다. 자, 정의를 할게요. 호르몬의 전구 물질은 단백질이다. 근데 이게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성호르몬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가지고도 뭘 만든다? 호르몬을 만든다. 그렇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료는 우리 몸에 이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는 뭐라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이해되셨나요? 무슨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자, 두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자, 고객한테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자, 물질 이름이 바뀌죠. 트립토판 5-HTP, 그다음에 세로토닌, 멜라토닌, 뭔가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이 교대하는 일, 이걸 물질 대사로 합니다. 두 번째, 자, 각각의 물질이 대사, 교대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물질이 바꾸어지니까 교대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바꾸어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차전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자, 비타민 B3, B9, 철분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비타민 B6. 세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뭘 이루어야 된다? 비율.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자,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가장 좋은 비율이 1대2예요. 흡수가 잘 되는 게 1대2.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뇌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뇌신경. 이때 뭐가 안정된다고요? 네. 뇌신경이 안정화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분해져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져. 딸이 갑자기 막 성질 내고 들어오면 우리 속으로 그러죠. 저녁에 어디 가서 맞고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속으로 하죠. 겉으로 표현 큰일 납니다. 다현사님, 딸내미요 아들이요? 강다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딸.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네, 아유. 우리 딸이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딸이. 칼슘, 마그네슘 충분히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연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아연은 뭘 스위치를 꺼주냐면 뇌에서 이 뭐냐면 코티솔, 그러니까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한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코티솔 분비를 코티솔 같은 말이에요. 코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코티솔 분비가 되지 않도록 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분비되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저게 적당히 이제 스위치를 꺼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칼슘, 마그네슘, 칼슘, 아연의 비율이 맞아야 잠이 어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할 수 있어요. 숙면.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은 잠을 못 자면 모든 지방 세포들은요 에너지를 모아요. 뭐 못해 돼요? 살이 이룩 치게 돼 있어요. 네. 결론 여기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자, 호르몬 밸런스의 가장 최종 결론이냐면 수면 부족은 호르몬 뭘 깨져요? 밸런스를 깨뜨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을 못 자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지방세포가 어때요? 지방세포가 뭘 축적을 해요? 중성 지방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비만 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가고 한 달만 넘으면요 수면 리듬이 깨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러던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호르몬 밸런스에 나오세요. 99.99%다 깨져 있어요. 수면 호르몬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 결국은 비만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예요? 수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해결할 것인가? 어려워요. 잠을 잘하고 우리 딸이도 그렇게 잘하게도 일어나 보면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있고 뭐 또 SNS 활동한다고 해서 사생활 노출 서비스 하고 있고 오늘 찍었던 거, 빵 먹었던 거 뭐 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자랑질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요즘에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나? 관종이라는 거야. 관심 받는 종자라는 거야. 근데 힘들어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들이 이제 군대 가고 났더니 딸내미가 또 이제 올빼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결론은 수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 말 이해되셨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수면 부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비만은 무슨 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 네. 무슨 병이에요? 생활 습관병. 자 나다고 벗으로 바꿔봅시다. 시작.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뭐가 그죠? 비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나스로 다. 그 다음에 벗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담기법의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은 생활 습관을 가장 바꿔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 선생님 나영이에요.
이름을 나영미가 아니라 남영미를 지었잖아요. 자,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비만에 대한 고객한테 설득하는 상담 기법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상담 기법을 가면은 무엇부터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고객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적어보세요. 혹시 고객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99%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비만의 원리를 두 번째 상당 기법인데요. 비만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시간을 얻는 거죠. 비만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만의 정의는 원래 뭐냐면요,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가 비만이에요. 뭐가 비만이라고요?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정상인 경우하고 비만인 경우하고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비만인 경우는 뭐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지방이, 중성지방, 피하지방이. 거기 별표 쳐놓으세요. 내장지방, 피하지방. 페이지가 이 바로 우리 이걸 2페이지라고 합시다. 적어놓으세요. 아, 페이지 정상을 안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2페이지 섭취와 균형이 소비되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거기에다가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비만 있죠. 내장 비만, 피하지방 이거 있죠. 여기다가 그걸 별표를 3개를 쳐놓으세요. 별표를 3개. 왜 3개를 쳐놓으라는 거냐면 사람들이 설명할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보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설명하시면 될까요? 내장지방은 어디에 쌓일까요?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피하지방은 피부 겉에. 그림 잘 그려져 있죠. 동그란 것들이 겉에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거는 내장지방, 겉에 있는 거는 피하지방. 설명하시기 쉽겠죠. 자, 겉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비만의 과식, 지질 대상 이상 뭐 이런 거 적어져 있죠. 자, 거기다가 과식 옆에다가 적어요. 과식, 폭식, 야식, 가식, 폭식, 야식.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제일 플러스 알파. 네, 불금.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적어보세요. 두 번째가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떡, 빵, 면, 밀가루 음식이 가장 해롭다. 떡, 빵, 면,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가 커피입니다. 커피는 여러분 12시 넘어가면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숙면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잔 정도가 좋지 12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이게 잠이 잘 안 온대요. 그게 대사가 계속 봐보세요. 12시에 먹으면 4시까지는 말똥말똥하고 또 반감기가 있으니까 6시까지는 또 말똥말똥하고 또 반감기가 있으니까 10시까지도 말똥말똥해요. 그런데 2시에 먹으면 12시까지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결국은 커피도 다이어트 할 때 최대의 적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잔 정도는 몸에 이제 활성화를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커피를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못 끊잖아요. 그래요? 이야, 다른 사람 대단하다. 우리 커피를 끊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커피 못 끊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좋은데 12시 넘어가서 먹게 되면 숙면에 방해된다. 결론은 왜? 숙면에 방해된다. 자, 밀가루 음식은 왜 끊어야 된다? 밀가루 음식 끊어야 돼요. 예, 염증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 글루텐이 축적되면서 염증이 오니 이해는 되고 많이 하셨네요. 네, 장내 염증의 원인이 전부 밀가루 음식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밀가루 음식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밀을 키울 때 여러분 그 뿌리는 제초제가 뿌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빨리 맺게요. 그러다 보니까 풀은 없어지고 열매는 빨리 자라요. 그런데 그 제초제가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누구 몸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 항생제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장의 염증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자, 원리 이해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제초제? 제초제는 살균제죠.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성장 촉진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밀가루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장에 염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과식, 폭식, 야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폭식? 야식. 적어놓으세요. 자, 야식은 우리 몸이 11시에서 1시까지가 다음이 쉬는 시간이다. 쉰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청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시에서 3시까지는 뭐예요? 간이 쉬는 시간이죠. 자, 근데 쉬는 시간에 11시부터 1시,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 여러분, 그때 쉬는 시간에 우리는 일하고 있죠. 11시부터 1시까지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면 다음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쉰다니까요. 장기가 쉬는 시간들인데 못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간담이 부실해진다 이거예요. 감기는 뭐예요? 간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놓는 것이잖아요. 감기는 뭐예요? 우리 몸의 모든 음식 독소를 다 해동하는 거죠. 근데 간담이 쉬는 시간에 우리는 일하고 있어. 1시부터 3시까지 깨어있는 분은 간땡이가 부은 거야. 맞잖아요. 11시부터 3시까지 간땡이가 부어있다니까. 간하고 담이. 네네. 이게 11시부터 1시부터 3시라는 얘기는 11시에 수면을 들었을 때 그 먼저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아니, 한의학적으로 그 뭐냐면 자시가 되면은 그 각각의 장기들이 이제 쉬면서 이제 그걸 활동하면서 복구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우리가 움직여 버리면 스탑이 되는 거죠. 해동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제 황제대경이라는 책에 보면 오랫동안에 이제 이런 그 뭐죠 한의학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제 시간에 못 자는 사람이 뭐냐면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감각의 장기에 어느 때나 모두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저녁에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훨씬 더. 저는 디드리크를 6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번씩 먹었어요. 세포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근데 금토일을 그렇게 먹어야 돼. 아니면 그게 졸리잖아요. 그거는 간이 싫어하는 소리요. 자, 졸릴 때는 액티바이저를 많이 드세요. 왜냐면 구연산을 넣어주면 또 안 졸리거든요. 액티바이저 아니에요.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그때는 액티를 충분히 넣어주고 또 잠을 잘 자면 또 충분히 살 빠져요. 살 빠짐이라고 치는 거예요. 네. 세포. 네. 자,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11시쯤 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면 적어놓으세요. 위장세포에서 그렐린이 나와요. 위장세포에서 그렐린. 자, 그렐린은 그지 같은 호르몬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거지를 폄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거지들은 주로 이제 어디로 다니는 게 주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일린은 뭐 하냐면 자꾸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식욕을 촉진하는. 아무튼 먹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꼬르르. 네. 그래서 그레일린 호르몬이 분비돼요. 왜요? 네. 근데 뭘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공복이 길어지면 잠도 또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때는 드시면 큰일 나고 더 잠을 못 자요. 더 잠을 방해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럴 때는 뭐 웨이나 프로시에이트 같은 단백질을 연하게 타서 따뜻한 물에 좀 이렇게 한 40도 정도 되는 물에 타서 드시면 김봉사님 지금 그 제품 잘 모르시죠? 아, 그 제품은 다 먹고 있어요. 제품은 다 아시게 될 만한 거는. 네. 다이 제품 모르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네네. 웨이하고 프로시에이트 아시죠? 네네네. 다행이네요. 원래 해독 다이어트 말은 제품을 모르면 힘들어요. 네. 기존 제품 다 먹고 계시죠? 3종 세트. 네. 그럼 다행이네요. 먹고 있으면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크를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 그 다음에 수면 리듬이 깨지니까 어때요? 계속 저녁에 허기짐이 그레일린이 나오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 중에 있는 테레비를 봤다 적어놓으세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테레비하고 뭐예요? 노트북, 핸드폰을 보면 잠을 몇 시까지 못 자냐면 1시에서 3시까지는 기본적으로 못 자요. 왜? 그 블루라이트가 이 뭐냐면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침 네. 그래서 여러분 11시가 넘으면 뭘 꺼야 되냐면 모든 근데 원래는 몇 시부터 블루라이트를 안 보는 게 좋냐면 그 TV 시청 또는 SNS는 9시 이후로 안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PM 제품 많이 먹어야 돼요. 눈이 나빠지니까 루테인도 많이 먹고 지어시도 많이 먹고 1시까지 버티시려면 주로도 많이 드시고 세포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네네네. 안 밀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위생 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딱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고객한테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1번 원료로 바꾸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원료를 왜 바꿔야 될까요? 원료. 여러분 테레비에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새땡, 뭐 핫땡, 뭐 굉장히 선전하는 단백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이 고객님이 드시는 단백질이 유기농인가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핑에 통과됐나요를 물어보십니다. 1번 당신이 먹는 게 유기농이라고 하면 뭐에 통과가 돼야 돼요? 도핑 테스트에 통과가 됩니다. 도핑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는 거는 유기농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핑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니 소가 GMO 먹은 풀을 먹고 살았다고 100% 땡. 일정 단백질을 짰는데 거기서 나비나 손이나 카네를 걱정했다 땡. 그다음 또 뭐 호르몬을 강화시켜가지고 성장 촉진제 맞았다 땡. 너 잘 자라라고 항생제 맞았다 땡.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단백질은 천연 중에 천연이라는 거를 뭘 알 수 있다? 도핑이 통과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장이 아예 이렇게 안 좋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죠? 이게 전부 성장 촉진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독소라는 책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GMO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의 거짓말 42가지도 나오고요. 왜 피곤한가 피로세포에도 나오고요. 우유의 역십에도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막히냐면 하수도 부분, 콩팥이 막혀서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역류하죠. 그럼 냄새 펄펄 나죠. 여러분의 혈액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뭐가 막혀서? 콩팥, 하수도. 여러분 정수기 필터는 오래되면 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심장 투석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내 몸을 이해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해독 다이어트 이 공부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매달 한 번씩 할 때마다 달라요. 가격이. 한 번씩 달라요.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들으시면서 내 스스로 막 이렇게 한 번만 내고 공짜로 들어요. 닭들 번절 다 뽑아가는데도 안 듣는 사람도 뭐 한가 모르겠어요. 애금 사장님 와서 들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 다이어트나 비만에 대해서 너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알아. 나 공부했어. 이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할게요. 다시 원료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 다이어트를 백날 해도 원료 때문에 다시 뭐가 적어놓으세요. 원료 때문에 다시 요요가 온다 적어놓으세요. 빈 공간 어디다 잘 적어놓으세요. 원료 때문에 요요가 다시 온다. 뭐 때문에요? 원료 때문에 요요가 다시 온다. 여러분 미치고 펄짝 뛰는 일이죠. 원료 때문에 요요가 다시 온다는 말. 그죠? 정윤주는 원료 때문에 다시 온다는 말 들으니까 어떤 말이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차원의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네. 여러분이 저거를 이해를 하면은요, 어떤 제품이든지 뭘 따지게 되냐면 도핑이 통과 능력도 따질 거예요. 왜? 도핑이 1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어린아이부터 노인, 스포츠 스타 이르기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 말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리에 잡히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에요. 저게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뭔땡, 핫땡, 뭔땡 이런 거 먹이면 결국은 애기를 뭘 먹이는 꼴이 돼요? 이거를 먹이는 꼴이 돼요. 그래서 또 뭘 먹이는 꼴이 돼요? 이걸 먹이는 꼴이 돼요. 여러분 사료를 GMO 사료가 싸죠? 여러분 송아지한테 먹일 때 콩을 갈아갖고 또는 그 뭐죠? 옥수수 사료를 갈아서 많이 먹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GMO 사료예요. 자연에서 원래 소는 뭘 뜯어 먹어야 돼요? 놀면서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건데 거기다가 살찌우기 위해서 GMO,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이런 거를 그래서 억지로 먹이잖아요. 소 안 가보셨죠? 가보면 입 벌려가지고 입에다 쏙 붙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지는 기밖에 없어요. 너미 안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원료의 기준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원료가 좋냐라고 해서 원료의 기준은 유기농인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란이나 호셔 같은 또는 미국 농림부 FAO 뭐 이런 거, 뭐 스위스의 뭐 유산인연구소 뭐 이런 그 업체 이런 업소가 아니라 이런 업체들을 통과한 것들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인증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통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 주셔야 되는 게 원료. 근데 이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독일 독일의 PM은 뭘 써요? 한란이랑 호시아 인증을. 여러분 소르브 회장님은 육상년 특기이신가? 저보다 몇 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우리 그 후배한테 소르브 형님 몇 살이야? 그랬더니 형님이 뭔 뜻이냐 그랬더니 그 위에 형 브라더 뭐라 그러죠? 엘더 브라더라 그러네. 나이 먹은 형이라고 했더니 막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육상 토끼띠라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나이가 60밖에 안 됐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CEO가 나이가 너무 얼마 안 먹은 거잖아요. 보통 다른 회사들 7, 80. 소르 회장이 확실히 열정적으로 독일 팸이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 회장님.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하게 됐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이분이 각각의 원료 회사들한테 3년치를 한 번에 돈을 지급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면 뭐냐면 걱정이 돼가지고 원료 생산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민감하니까. 근데 미리 3년치를 받아놓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원료 수급을 그렇게 해놓은 덕분에 독일 PM이 전 세계에서 모멘텀 1위입니다. 1위. 식품 회사 중에 1위. 앞으로 향후 여러분은 10년간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독일 PM.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사업을 안 하는 사람 바보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보세요. 땅을 치고 숲이 울면 고갈날이 찾아올 겁니다. 내 친구들한테 내가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요. 너희들은 10년 뒤에 나하고 차이를 봐라. 내가 맨날 그래요. 내가 뭐냐면 포르쉐 타고 다닐 때 너희들은 이제 똥차 타고 다니거든. 은퇴해갖고 돈 없잖아. 내가 맨날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10년 뒤에가 아니라 내년에도 탈 수 있는데 너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애들이 좀 시간밖에 나갈 거 아니야. 10년 뒤에 나는 포르쉐 타고 다닐 때 너희는 똥차 타고 다니니까 맨날 이러거든요. 얘는 몸 많이 뒤를 모르더라고. 그리고 서브플랜 자체를 안 누르려고 그래요. 희한하게 길을 막고 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뭐 대기업 임원인데 내가 뭐지 지점장인데 뭐 해봐야 60이면 잘려요. 그럴까요? 60. 김문수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몇 년생이세요? 저 갑자기 진행. 혹시 무슨 일 하다 잘리셔서요? 현직에 계신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큰 소리 치고 다닌 사람 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은행 지점장 하나 잘렸거든. 아 임마 너 잘린다 했더니 천년만년 다닐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목에 기부스 하다가 여기서 기부스 풀고 다니는데 안 풀린대. 내가 누군데 있는데 근데 아침에 와이프한테는 6개월 동안 출근한다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청계산 가서 점심 먹고 한탄하고 내먹고 이랬다고 했더라고요. 자, 누구?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출근하다가 요즘에 남자들이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만뒀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충격받으니까
이게 그만뒀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 몇 달을 나가면서 서서히 연기를 풍긴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 원료의 중요성. 우리는 무슨 원료를 써요? 유기농 원료. 그게 원료가 유기농 원료라는 증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도핑이 통과됐냐? 할랄코시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할랄코시 미국 농무성,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도핑 통과됐냐 하나로 끝난다. 자, 그다음에 이런 좋은 원료를 가지고 건강원에서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의약품 제조시 생산하면 더 좋겠죠. 왜? 위생상, 그다음에 안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독일 메이드 인 저번이잖아요. 여러분, 메이드 인 저번이 독일에서 생산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보증 수표가 받습니다. 뭘 보증하는 거죠? 네, 안전성도 보증하냐, 뭘 보증하는 거예요? 품질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죠. 적어놓으세요. 브랜드 파워가 넘어와. 독일산이다. 메이드 인 저번이에요. 여러분, 독일 벤츠나 뭐 BMW 타는 이유가 뭐예요? 아우디 안전성이잖아요. 이번에 모 그룹 사장님 가다가 펑 박으면 벤츠 다 날아가는데 본인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차를 폐차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는 안전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성이 입증이 되려고 하면은 생산 시설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EU GMP 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들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들긴 했어. 근데 원료는 좋은 거 쓴다고 해놓고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저는 생산해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도매업하면서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원료 바꿔치기. 뭐 양심 속인 건 아닌데 아니 원료로 싸게 준다는데 뭐 바꿔도 뭐 그때는 뭐 지장이 없어도 근데 8개월 만에 망했어요. 안 팔리더라고. 여가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TUV SOD 1랩이라고 해서 TUV SOD ELAB T 이렇게 쓰죠? 그때는 큐브 이렇게 큐브 SOD 소드 1랩 그대로 읽으면 튜브 소드 일라보 소드라고 하는데 원래는 SOD라고 해야 되지. 자, 저 회사에서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랜덤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랜덤 방식. 6개월에 한 번씩 랜덤 방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6개월에 한 번씩 랜덤 방식. 품질 보증. 6개월에 한 번씩 랜덤 방식이면 품질 자체가 어때요? 보증을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같이 불량한 사람들은 원래 바꾸지. 한 달치는 할랄 보증 받은 거 쓰고 그 다음 달부터 싹 바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 이건 무슨 업체예요? 품질 관리 업체입니다. 뭐라고요? 품질 관리. 저 사람들은 언제 오냐면 불시에 오죠. 랜덤 방식이니까 아무 데나 와서 가져가겠죠. 파워 칵테일, 앤티바이럴,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제수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자기 연구소에서 돌려오겠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게 진짜 원료를 유기농으로 썼냐 아니면 뭐 100ml 넣다가 해놓고 98ml나 넣어가지고 사기치냐. 제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원래는 각 그램별로 뭐 100g, 120g 내야 되는데 한 80g 대충 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가가 나겠어요? 안 나죠. 여러분이 수화기를 지나면 확실히 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관리 품질을 동일하게 관리해주는 업체가 뭐예요? TUV SOD 1랩이라고 했어요.
진짜 딱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늘 수시로 검사하고 만약에 저 공장에서 사기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제품이 폐기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제품은 전 세계 넘버 원이다. 여러분 서울대가 좋아요, 하버드가 좋아요? 둘 다 좋죠. 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 PM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식품 중에 전 세계 넘버 원을 먹는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드실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 먹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용성을 뭐한가요? 수용한 거죠. 그 다음에 세포막의 문을 열어서 생체 이동을 여러분이 먹는 제품이 이렇게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든 세포가 빨리 탈락이 됩니다. 내 몸의 성체 줄기세포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몸을 복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포가 젊어져요. 오늘 강단 선생님 1년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연한과 건너가기 직전이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 본인도 많이 바뀌었죠. 네, 다크서클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해금사님 내가 그때 못 봐서 해금사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해금사님 어떠세요? 아 그랬어요? 우리 나사님 뭐? 엄청 좋았어요. 오 대박. 나중에 좀 관심 좀 가지고 보사되고.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정기사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자동 다이어트.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 김봉사님 뭐가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먹으면서 그 고혈압 약을 안 먹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안 먹고 네네네. 고혈압약은 바로 끊으시면 안 되니까. 조금 좀 하면서 먹는데 네. 어릴 때는 네. 그걸 좀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끊으면 그 뭐냐면 이 테일 이펙트라고 해서 꼬리를 천천히 잘라야 되는데 갑자기 자르면 리바운드, 약물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책 얘를 챙겨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배석대 선생님 뭐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면역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양자 테스트의 가장 위험 요소 네. 그 항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고 이 생활습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버드에서 말한 이 수면. 이 수면은 결국은 원료가 중요한데 이런 거,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자, 이 물질 계산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구철, 식스, 마그네슘, 칼슘, 아연. 근데 애우실 때는요. 옛날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어요? 369, 369. 그 게임이 있어요. 369, 철, 마그네슘, 칼슘, 아연. 3개, 4개를 외우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원료는 트리토판. 저게 비율이 딱 맞아요. 아구가 딱딱딱 맞아야 수면 리듬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시 이전에 자야 돼요? 11시 이전에 자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저도 집에 가면 11시 12시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밸런스, 뭐 리스토리를 많이 먹습니다. 자, 첫 시간은 저 개념하고 그 다음에 비만의 생활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낫번 개념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